신분을 뺏어왔었어? 네. 아니에요. 여성분을 보내면 내가 막 감동해서 그럴 줄 알아. 아니. 여기 전쟁 취재하는 그냥 기자예요. 충분히 북한에서 세뇌받은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제스처인 것 같아요. 저라고 해도 전쟁에서 제가 북한에서 세뇌받은 걸 그대로 믿고 있다면 저라고 해도 크게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진 않아요. 북한 포로들을 봤을 때 좀 어떤 심정이 들었습니까?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그거였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를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잡았구나.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서 잡혔을 때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다. 그 포로가 된 입장에서. 물론 뭐 어느 나라 군대든 포로가 됐을 때는 마음이 안 편하겠죠. 근데 특히 북한 군인이어서 포로가 된 수치심, 그리고 살아도 살아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을 포로가 돼서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은. 최근 인터뷰에서 나왔던 분들을 보면서 네. 여기 어떠세요? 부탁드릴게요. 뭐 뺏어왔었구만. 네? 당신 신분을 뺏어왔었어? 네. 아니에요. 여성분을 보내면 내가 예? 여성분을 보내면 내가 막 감동해서 그럴 줄 알아. 아니. 여기 전쟁 취재하는 그냥 기자예요. 충분히 북한에서 세뇌받은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제스처인 것 같아요. 저라고 해도 전쟁에서 제가 북한에서 세뇌받은 걸 그대로 믿고 있다면 저라고 해도 크게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담배도 피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PD님이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면서 인터뷰해본 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 대화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담배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고, 그리고 기자가 북에서 온 분이었다면 좀 분위기가 달랐겠죠. 근데 남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 담배를 피면서 그냥 내가 당신에게 주눅들지 않는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이 고마워. 나 때문에 잘못했지 나는. 나 같은 걸 괜히 나가지.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포로가 돼서? 바로 되면 욕적이나 같아. 원래 살아야지. 가치를만 느꼈어. 제가 지난 부분에서도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했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 전에 아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포로를 했다면 정신을 잃었거나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이라든가 의식이 희미해졌다거나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포로는 못 잡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수리탄이 없거나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근데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다시피 포로가 돼서 수치감도 느끼고 그 삶이 뭐 무의미해진 거죠.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도 공감하거든요. 사실 배부를 때 엄청난 축제에 가서 막 만나가지고 기쁘고 웃고 한 사람들보다도 고난 속에서 같이 그 고난을 헤쳐나갔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과 배신했다고 했을 때 그때의 심리적 충격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냥할 때는 개, 어이구 잘했어 하고 사냥 다 끝나니까 개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고난을 겪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심리적 친밀감, 이게 엄청 컸었죠. 근데 그들과 다른 세계에 자기 혼자만 와 있다는 그들로부터 받는 배신감, 너는 변절자야. 그러니까 그런 이게 너무 두렵고 그런 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 인터뷰를 혹시나 북한 당국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말을 조심한 것도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걸 전혀 염려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우크라이나에서 보내면 어쨌든 북한에 돌아가고 앞으로의 그런 안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뼈가 부러졌나요? 그래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워요. 처음에 포로로 잡혔을 때는 진짜 말라 있었고 그랬는데 들었던 게 진짜 많았어요. 낡은 창고 같은 거기 우편에 이렇게 뛰어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가는 그걸 보고 막 그렇게 다치게 된 겁니다. 전투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감 이런 거를 제가 다 느낄 수는 없죠. 근데 전쟁에서 제가 지금 20살이 아마 못 돼서 전쟁 참가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참 얼마나 그게 당황하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지금 다쳤는데 참 조국을 나름대로 조국을 위해서 싸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조국이 저 사람에게 진짜 진실된 조국이었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미국인들이 이 유튜브를 보니까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고생의 흔적이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동양인이나 똑같은 한반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많은 고생의 그 흔적들이 저 얼굴 속에 남아 있죠. 조심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나라 음식만 먹다가 고향 음식을 마주했을 때 근데 그 가져온 사람이 북한 사람이 아니고 네. 그들이 적이라고 교육을 받아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기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마냥 편안할 수는 없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그 고마움이 싹 트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느껴지네요. 언제 만날지 모르겠고. 제가 저 상황이 돼보지 않았으니 참. 보내고 싶지 않아. 네. 보내고 싶지 않아? 아. 엄마가 엄마야.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거예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처음으로 자기들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인간 대접을 받는다는 거를 저 기자님을 통해서, PD님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군대 10년 동안 엄마를 한 번도 못 보고, 네. 그리고 허락된 단 그런 상황에서 적에게 포로되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냥 기자이기 전에 인간애를 가지고 찾아왔으니 그들이 그 사람 앞에서 다 녹아내리는 거죠. 그 고생, 그 10년의 고생한 군복무, 그리고 전쟁 통해서 겪은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저 여성분을 통해서 좀 녹아내리게 되고, 네,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래 성악가야 그랬어요? 성악이 노래. 네. 노래 하나 불러줄까요? 우리 어머니에 대한 노래들 하나만 부르거나 갈게요. 이 몸이 세상이 나서 처음으로 껴안아주고 이내 볼이 맞춰줄 때 무한한 사랑 느꼈지. 저쪽이 따라 행복도 이 가슴에 그대로 흘러 엄마 품이 발끝으로 만식은 어떠모니. 저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죠. 많이 부르고, 북한에서 살아가면서 같은 나라이지만, 어머니를 지키러 나갔다고 하지만, 한 번도 어머니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노래가. 근데, 북한 노동당의 교묘함이 이런 노래들 속에서 다 심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가사 속에 어머니라는 그 가사가 들어가 있지만 그게 결코 그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동당은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당은 어머니, 수령은 아버지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다 가진 이 노래를 통해서 당과 어머니와 자꾸 결부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서슴없이 자폭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나라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다 느끼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잉태받아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저곳에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어머니와 북한의 노동당이 하나라고 믿는, 아직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예.